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영화 저희가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데요. 네.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편의 작품 가지고 오셨죠? 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작품은 어린 시절에 지금은 만나지 않는 어떤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분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 장난감 있으신가요? 저는 소꿉놀이하고 병원놀이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 모형 채소 야채 같은 거 자르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저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저는 블록 장난감. 블록 장난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올해로 무려 64살 된 장난감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장난감을 넘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바비, 바비 인형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Hi, Barbie. Hi, Ken. When my world shakes. Cold shower, falling off my roof, and my heels are on the ground. What do I have to do? You have to go to the real world. You can go back to your regular life, or you can know the truth about the universe. The choice is now yours. The first one, the high heel. You have to want to know, okay? Do it again. 오케이? 또 이러게. 이 장난감 바비 인형을 실사판 영화로 만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10억 개가 팔린 인형이라고 해요. 네. 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그레타 거윅 감독이 이들의 이야기를 현실 세계와 인형 세계를 엮는 일종의 새로운 우화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바비랜드 보시는 것처럼 인형의 집으로 되어 있는 저 바비랜드에서 살아가던 바비에게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도 평평해지고 평소에 그가 인형으로 살았던 모든 일상이 깨지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현실 세계와 이 바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 포털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 현실 세계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혼자 가려고 했는데 바비의 남자 켄이 그녀의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현실 세계로 넘어오고요. 바비 월드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면서 바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고로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박스 안에 있는 바비가 현실의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굉장히 사회적이고 유머러스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풍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미가 이게 실화로 만드는 거니까 그 인형 세상을 정말 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판타지 영화 속의 배경을 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주인공 배우 그 마고로비 네. 말고도 저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바비인 건가요? 맞습니다. 서로 모두 다 바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비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모델들을 모두 다 캐릭터화한 건데요. 주인공인 마고로비가 연기한 그 바비는 전형적인 바비예요. 그러니까 64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가장 전형적인 바비이고 그 이외에 뭐 대통령 바비, 우주사 바비, 임신한 바비, 의사 바비, 대법관 바비, 오만 바비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비의 남자친구 켄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되죠. 바비니까 바비한테 바비 지금 바비 잘 넘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든 바비들이 한꺼번에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서로 자기만 알아들어요. 자기의 바비 이름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바비들. 특히 실제로 영화 이외에 실제로 마트에서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단종된 바비 모델들을 캐릭터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바비 인형 수집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장하는 바비들만 봐도 너무너무 재밌어 할 것
것 같아요. 나 저거 있었는데, 너 어릴 때 저거 있었는데 이렇게 네. 보는 재미는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신기할 것 같고, 근데 이 현실 속으로 여행을 떠났던 바비인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왔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바비의 현신이다라고 얘기했던 마고 로비가 최초로 한국을 찾아서 관객 여러분들을 직접 만났었어요. 네. 예.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이 마고 로비가요. 그야말로 완벽한 바비 인형의 모습으로 한국을 찾았죠. 이번 그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리미어 행사에서 마고 로비가 입었던 의상들은 실제로 바비의 의상을 인간 체형에 맞게 만든 옷들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했고요. 마고 로비 한국 관객들 만나면서 봉준호 감독 영화 너무 좋아한다. 박찬욱 감독 올드보이 팬이다. 정말 한국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방문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남자 주인공 켄 잠깐 나왔잖아요. 네. 라이언 고슬링. 고슬링 이분은 이제 그 라라랜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주 인상 깊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수에 찬 네. 사랑에 빠진 남성의 모습으로 기억하실 텐데 네네.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완벽한 켄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 그레타 거윅 감독이 캐스팅 제안을 했을 때 바로 단박에 당신의 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야. 라고 하면서 캐스팅 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이 켄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바비의 남자친구 말고는 다른 일이 딱히 없는 바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현실 세상에서 조금 잘못된 남성의 롤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바비 세상에 뿌려놓는 이런 캐릭터인데 결국은 각자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그 삶을 찾아가는 이런 인물로 나오고요. 네.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라이언 고슬링한테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더니 네. 캔스플레이는 하지 않겠다. 이 영화는 바비의 영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야말로 영화에 빠져든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인생 캐릭터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텔의 이 공동 제작자인 루스 앤들러가 이번 영화에도 굉장히 비중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예. 이 마고 로비가 연기한 바비에게 너의 길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알록달록하고 또 등장인물들도 멋져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나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밥이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작품 소개해 주세요. 네, 어제 개봉한 영화예요. 더 선이라는 이름의 영화인데요. 이 작품도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Nicholas hasn't been to school in almost a month. I wanted to talk to you. I've tried to be there for you. I've tried to give you strength. You think you can just live your life doing whatever you feel like?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더 선, 네.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선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더 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021년에 아카데미에서 이관왕 수상했던 더 파더라는 작품 기억하실 거예요. 안소니 네. 호킨스가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 그 작품을 만들었던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가족 3부작 중에 더 파더에 이은 더 선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제목은 아들이라는 제목이지만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 휴잭맨이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이 변호사 피터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사적으로는 좀 실패가 있었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아내에게서 아들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17살 된 아들이 어느 날부터 너무 무섭다라는 엄마 이야기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겪는 우울증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휴잭맨 배우 영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영원한 울버린 야수 그쵸. 같은 그렇죠. 이미지. 긴 손톱.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수트 차려입은 성공한 변호사이자 아빠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 휴잭맨은 사실 감독님에게 먼저 자신이 연락해서 꼭 한 번만 캐스팅 해주면 내가 인생 연기하고 정말요? 싶다라고 얘기해서 이 작품은 캐스팅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보여줬던 어떤 울버린의 액션 히어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에 발 붙이고 사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굉장히 깊은 감정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이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짧은 인생을 우울로 보내야 되는 아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 자신이 이미 망쳐버린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버지거든요. 휴잭맨의 인생 연기라는 평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로라 던이나 안소니 호킨스 같은 이 배우들도 함께 나와서 그야말로 배우들의 무게감이 굉장히 영화를 사로잡는 그런 작품입니다. 가족이 함께 봐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영화예요. 네, 아까 이제 그 더 파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번 영화가 감독이 가족을 중심으로 3개의 시리즈를 이제 만드는데 그 가운데 2번째 시리즈인 거죠. 네, 마지막 영화는 더 마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더 파더, 더 선, 그다음에 더 마더까지. 네, 그 현대 사회의 가족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감독의 3부작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파더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 호킨스가 정말 궁극의 연기를 보여줬던 작품인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세상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고 섬뜩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더 선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두 다 공감하게 만드는 작품이고요. 네. 그러니 더 마던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더 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벤스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0분 넘게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이라서 가족들이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원래 희곡을 쓰시거든요. 그 희곡을 무대에서도 올리고 영화로도 만드는데 이 작품도 자신의 경험을 또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휴잭맨의 연기 변신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작품 등골을 아주 서늘하게 만들어줄 공포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름이잖아요. 네네. 네,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공포 영화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영상 함께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My brain just been foggy past few years. All I ever wanted was to be a good dad. Dalton. Mom. And I... been foggy. I'm gonna need you to remain still. Hello? Hello? 아침부터 저 죄송합니다. 건강검진 곧 예약했는데 잠시 미루겠습니다. 네, MRI에 대한 폭풍이 있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네, 작품이요. 어제 개봉한 인시디어스 빨간 집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시디어스 시리즈 공포영화 팬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작품인데 네. 이 시리즈의 5번째 영화고요. 이야기상으로는 2번째 영화의 다음을 이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빨간 문 너머로 악령들이 존재하는 더 먼 곳을 다녀온 이 부자, 이제는 기억을 봉인하고 평온한 세계를 살고 있었는데 다시 그 문이 열리면서 악령이 봉인이 풀리고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열리지 마오 그 문. 맞습니다. 이게 공포 영화 마니아들한테는 진짜 오랜만에 더위를 식혀줄 만한 그런 영화인데 정통 호러라고 좀 봐도 될까요? 예,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네. 정확히 기대하는 순간에 정확히 깜짝 놀라는 그 영상, 쾌감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오랜 팬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워할 게 이 인시디어스 시리즈 포스터 보시면 되게 무표정한 소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년이 이 시리즈를 이어왔는데 그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이 영화에 같이 출연을 합니다. 대학생으로 돌아온 시리즈가 오래되면 될수록 공포도 좀 점점 더 묵은 맛이 나면서 깊은 공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각오하고 보는데도 공포 영화는 무섭습니다. 유독 하은 씨가 공포 영화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더위를 조금 식혀줄 만한 그런 영화까지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